네, 대강중학교 여러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성매매 예방 교육을 맡은 스쿨 오브 무브먼트라는 곳의 대표로 있는 최하란이라고 합니다. 자, 제 이 사진은요, 제가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서 폭력 예방에 관련한 강연을 했을 때 찍힌 사진인데요. 그때는 15분 동안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의 한 교시가 35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성매매에 관련된 것을 35분 동안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교육의 제목은요,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여러분 눈에도 보이시죠?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제 교육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여러 가지로 좀 정의되고 있을 거예요. 또 사회 시간에 또 배워본 바 있겠지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자본주의 시대라고 부르죠. 그래서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어떤 것을 구매하기 위해서 혹은 어떤 것을 판매할 때 돈이 오가는 사회라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됩니다. 나는 뭔가를 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저걸 못 사네. 돈만 많다면 내가 살 수 있는 많은 것을 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하면서 때로는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 때로는 또 용돈을 많이 받는 날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마 기다리시는 날이기도 할 텐데, 설이라든가 그럴 때 세뱃돈도 받고 특별한 용돈을 받을 때, 이제 이렇게 생긴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생각도 아마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리스트에 오늘은 뭘 사지? 새로운 돈이 들어오면 뭘 하지?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리스트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 참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고 참 편할 텐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황금 맞는주의도 문제이고, 그 다음에 어떤 돈이라는 것을 너무 숭상하는 서해도 문제인데 라고 하면서 또한 도덕이나 사회 시간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배우겠죠. 오늘 제가 하는 교육의 내용은, 그러나 우리가 돈으로 많은 것을 살 수 있으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것은요,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종합 목표라고 하는 것인데요. 유엔은 무엇의 약자이죠? 여러분 다 배우셨잖아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는 것 뿐이죠. 모르는 거 아니죠? 자, 유엔의 약자는요, United Nations, 그래서 국제연합 혹은 세계연합이라고 하죠. 세계 국가들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이 유엔이라는 곳에서 전 세계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으려면 이러한 것들,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달성해야 된다라는 것을 17가지를 선택하고, 그래서 모든 전 세계의 국가가 이 17가지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노력하자, 이런 것들을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자, 계산하면 몇 년이죠? 네, 15년입니다. 15년 동안 이것을 노력해보자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2020년이니까 우리가 이 17가지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노력, 이것을 같이 하는 것이죠. 자, 지금은 영어 시간이 아니지만, 자, 다 보면 영어로 나와 있습니다. 네, 어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왜? 우리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쵸? 그림을 워낙 잘 표현을 해서요, 요새는 그림으로 어떤 내용을 딱 이건 뭘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도록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여러분 중에서 아마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앱을 다운받으면 그 앱이 어떤 그 특정한 딱 그림, 그 모양을 보여주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고서도 좀 추측, 상상 가능한 것들 보겠습니다. 일단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풀면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건데요. 맨 윗줄에 있는 5가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터치를 하면 넘어가네요. 우와, 신기하네요. 잠시만요. 네, 다시 돌아왔어요. 자, 1번은요.
보면 왼쪽에 지팡이를 든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중간에 좀 작은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치마를 입은 사람이 둘이 있고 중간에 그 다음에 바지를 입은 사람들, 작은 사람, 큰 사람이 있네요. 무엇이 상상되시나요? 네, 남녀노소. 네, 이렇게 상상이 되죠. 추측이 되고요. 혹은 뭐 노인이 아니더라도 장애가 있어서 지팡이가 필요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여하튼 여러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냐면요, 이런 여러 사람들이요, no poverty, 빈곤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삶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요, 무슨 국수가락처럼 생겼죠. 네, 먹는 것과 관련되는 것 같죠. 그래서 굶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가볼게요. 비비 심장 막 쿵쿵쿵 이런 거 같죠? 어떤 거 떠오르세요? 메디컬 드라마 떠오르시죠? 자, 그런 거 우리 신박계가 떠올라요. 뭐가 생각나세요? 건강, 그쵸? 그래서 good health and well-being 발음 괜찮나요? 네, 건강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걸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영상으로 여러분 만나 뵙고 있잖아요. 무엇 때문인가요? 네, 코로나 때문이죠. 코로나에서 그래서 전 세계의 국가들이 코로나가 더 전염되거나 감염되지 않도록 방역 조치를 하고 코로나가 확진된 사람을 또 치료해 줘야 되고 이런 국가가 그런 의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세 번째하고도 연관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요. 퀄리티 에듀케이션. 네, 책하고 연필. 여러분 좋아하시는 건가요? 네, 안 좋아하시는 거일 수도 있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공부와 관련된 걸로 딱 보이죠. 그래서 질 좋은 교육을 누구든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1번, 2번, 3번, 4번 왔습니다. 5번 한번 잘 봐주세요. 자, 5번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볼까요? 동그라미가 있고요. 그 밑에 십자가 표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보면은요, 화살표 표시가 있죠. 이건 어떤 사인, 우리가 정해놓은 신호와 같은 어떤 그 그림 체계인 건데요. 플러스가 붙으면 뭘 뜻하게요? 네, 여성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 표시는요, 그러면 뭘까요? 네, 맞아요. 남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성과 남성이 동그라미 안에 뭐가 있나요? 네, equal 표시죠. 동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자세히 보면은요, gender equality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젠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에게 이 젠더라는 단어가 익숙하신가요? 우리한테는 아마 더 익숙한 거는 섹스라는 것일 거예요. 저 선생님 섹스라는 말을 저렇게 막 해도 되나? 이렇게 순간 깜짝 놀란 분도 있을 텐데요. 그냥 영어로는 성이라는 걸 뜻해요. 육체적인 성, 우리가 신체적으로 볼 수 있는 성을 섹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젠더는 뭔데? 젠더는요, 우리나라 말로는 성이라고 한 글자로 표시되는데요. 이건 영어에서는 좀 이 우리나라가 성이라고 표현하는 거를 크게 세 가지로 좀 구분해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섹스, 네. 두 번째는 젠더, 세 번째는 섹슈얼리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섹스는요, 생식기적으로 우리가 기관을 분류해서 보는 어떤 생물학적인 남성과 여성을 뜻하고요. 젠더라고 하면은요, 왜 우리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야, 여자가 어디? 야, 남자가 왜 그래?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아마도 들어봤을 거예요. 사실 그런 말 안 들어본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여자니? 남자니? 라고 중요한 것보다 나? 라는 것이 이 존재 자체가 사실 중요한 건데 여하튼 우리가 좀 그렇게 구분해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즉 내가 어떤 생식기관, 생물학적인 성을 떠나서 사회적으로 어떤 사회화된 성별, 여자는 이래, 남자는 이래, 이런 것들을 좀 젠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젠더, 어떤 사회적인 남성, 사회적으로 이렇게 명명된 남성과 사회적으로 명명된 여성이 여하튼 성별과 관계없이 동등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하면 성평등.
네, 그리고 영어 표현으로는 gender equal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보셨어요. 그럼 오늘 제가 교육할 부분은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몇 번 같으세요? 네,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5번이에요. 성평등에 관한 것이요. 나머지 6번부터 17번까지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이라든지 경제 분야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번부터 5번까지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뭔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 사회적인 것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5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렇게 된다는 거 이제 알았어요. 네. 자, 보면은요, 5번에서 역시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한테도 왼쪽이네요. 네, 왼쪽 그림 보시면은요, 뭐죠? 네, 저울이 있습니다. 양팔 저울이라고 하죠. 팔이 2개가 있어서요. 양팔 저울이요. 자, 양팔 저울에 보시면은요, 왼쪽에도 사람 2명,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있고 오른쪽에도 사람 2명,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울이 가리키는 곳이 어딘가요? 중간이죠. 0점입니다. 그래서 즉 한쪽으로 기우는 것 없이 다 똑같이 이렇게 평등하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글자 볼까요? 자,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성 및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모든 곳에서 없애자. 젠더 이퀄리티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은 사람, 큰 사람이 있나 봐요.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보시면은요. 먼저 어떤 그림이 보이시나요? 네. 방망이, 야구 방망이가 하나 있고요. 그쵸. 뭔가 타격하는 느낌이죠. 여기 모양이. 그 다음에 2개의 손이 지붕 모양처럼 지켜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사람이 1명 들어가 있습니다. 이 그림이 뜻하는 것 한번 볼까요? 인신매매. 네, 인신매매는 뭐죠? 사람을 사고 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성착취 및 기타 유형의 착취를 포함하여 공적 및 사적 영역에서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철폐한다. 이게 성평등이야 라는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럼 제가 이쪽으로 가서요. 더 잘 보이시죠? 좀 설명을 해볼게요. 조금 말이 딱딱하네요. 근데 하나하나 좀 볼게요. 사람을 돈으로 사고 팔지 마세요 라는 뜻이죠. 두 번째, 성착취. 이거는 좀 이따 한번 단어를 하면서 더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공적 및 사적 영역. 조금 어려운 단어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공적인 것은요. 사적인 것부터 먼저 가볼게요. 사적인 건 개인적이라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정 혹은 이성 친구 혹은 친구 혹은 좋아하는 관계, 친구 관계 뭐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공적인 관계는 우리가 공공의 영역,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학교일 수 있을 거고요. 학교 혹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면 교회일 수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학원을 다닌다면 학원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맺고 있는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철폐하자 이런 것입니다. 자, 오늘 교육의 주제는 성매매 예방 교육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살펴볼게요. 어이구 안 넘어가네요. 오이. 네, 이렇게군요. 아니네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잘 넘어가네요. 자, 성매매의 법적 개념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우리나라에는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제한을 두고 제약을 두고 그리고 처벌하는 법도 있고 반대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하는 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알려면 성매매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성매매란 법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불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누군지 정해져 있지 않아도 돼요. 누구든 이란 뜻입니다.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즉 돈이 되는 것을요 주고받거나 혹은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아직 돈이 왔다 갔다 하진 않았어요. 근데 내가 돈 줄게 라고 그런 약속이 있다는 뜻이에요. 성적 행위
또는 유사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성매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이제 성매매라고 보는 거예요. 돈이 될 만한 것이 오가는 것 사이에서요. 자, 그러면 성매매라는 단어는요, 사실 그 단어 자체를 풀어서 얘기하면 앞에 성, 한자어인데요. 성, 매, 팔매자, 매, 살매자. 그래서 성을 사고 판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얘기할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재화나 상품을 사고 팔고 그 사이에 돈이 되는 것이 오가는 것이고 우리는 돈으로 많은 것을 산다라는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제 제목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회에서 보면 성매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연스럽게. 아, 돈 주고 내가 돈을 줬으니까 넌 돈 받았잖아. 그럼 뭐 내놔야지. 예,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네가 이거 판다고 나섰잖아. 그런데 뭐 네가 이거 누가 시켜서 억지로 했어? 아니, 네 돈 벌겠다고 했잖아. 그럼 이거 평등한 관계 아니야? 너도 문제야. 이렇게 자연스러운 것으로 연결됩니다. 그런데요, 정말 성을 사고 파는 것이 동등한 다른 물건을 사고 파는 것과 같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선생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어떤 고정관념 중에 하나는 성매매를 딱 이야기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사는 사람 그래 문제라고 치자. 파는 사람이 없으면 사는 사람도 없을 거잖아. 그러니까 둘 다 문제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하나는 쉽게 돈 벌려고 그랬지. 된장질 하려고 그러는 거네. 혹은 또 이제 성매매에 나서는 경우가 남성, 여성 모두 있기는 한데 이제 성을 판매하는 경우가 여성이 많고 성을 구매하는 경우가 남성이 많으니까 쉽게 여자가 돈 벌려고 저랬네 라는 이런 고정관념이 이제 젖어 있는 이야기들을 들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저는 사실 성매매의 어떤 피해를 입은 분들 혹은 그 성매매의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분들과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봤을 때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왜 하필 아무도 좋아하지 않고 아무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성을 판매하는 것으로 갔을까? 그 계기가 무엇이었을까? 그 다음에 정말 성을 판매하는 것이 좋아서 그랬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얘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어떤 여건들이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었다라는 것들을 제가 많이 확인해 볼 수도 있었어요. 혹은 저는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성매매가 좋은 것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왜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단지 법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요? 법을 모두 다 잘 지켜서요? 법이 무서워서요? 이런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은 사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아. 어떻게 사람이라는 이 존재 자체를 돈으로 사고 팔 수 있지? 누군가를 돈으로 사고 또 나를 돈으로 팔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해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많을까 하면 그렇게 만들어가는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요, 한 가지 그림을 보여드릴 건데요. 어떠세요?
딱 여러분한테 느낌 올 거예요. 왼쪽의 그림을 보면은요, 사람이 중간에 있고요. 그 다음에 4개의 동그라미가 있네요. 자, 맨 위부터 보겠습니다. 맨 위에는요, 뭘로 보이나요? 네, 맞아요. 메시지, 책. 그 다음에는요, 네, 사진 찍는 거. 그 다음에 맨 밑에는요, 네, 영상 찍는 거. 그 다음에 맨 왼쪽에는 뭐요? 스마트폰이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사람은 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시나요? 네, 노트북이요. 지금 우리 사회는요, 예전하고 많이 달라져서요. 예전에는 혹시 여러분 디지털 성범죄라고 들어보셨나요? 예전에는 우리나라 법에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법률이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네, 디지털 기계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니 디지털을 이용한 범죄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나 손에 디지털 기기를 갖고 있거든요. 지금 보는 여러분 어때요? 디지털 기기를 저 보고 계시잖아요. 네, 컴퓨터를 보고 있죠. 또 어떤 분은 휴대폰을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요. 전화기 안에요. 메시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진도 찍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도 찍을 수 있고 그것을 바로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주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오프라인에서만 벌어졌던 일들이 온라인에서 정말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온라인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잖아요. 그리고 퍼져나가는 것이 어마무시하게 빠른 속도로 퍼져나갑니다. 어디 하나에 올라간 것을 삭제한다 하더라도 누가 배포하게 된다면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너무 어려운 실정이 됐어요. 그래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텔레그램. 네, 이거 텔레그램 마크예요. 그래서 앱 다운받으면 딱 이렇게 나오는데요. 텔레그램의 N번방 사건.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죠. N번방 사건에서 여러분들이 성매매라는 단어보다 성착취라는 단어를 그때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여기에서도요, 일종의 어떤 돈이나 이런 것들이 오간 사건이에요. 뭐냐 하면 이 텔레그램 방에 가입해서 성착취 동영상, 성범죄 동영상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입비를 내고 그것을 다운받기 위해서 돈이 오간 거죠. 그 피해자들에게는 큰 돈이 오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것을 매개로 돈이 오간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피해를 입게 되었는가? 많은 분들이 SNS 혹은 랜덤 채팅 앱 혹은 채팅 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결이 돼서 피해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접근하는 거예요. 내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SNS 여러분들이 어떤 걸 이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인스타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고 트위터를 이용할 수도 있고 페이스북을 이용할 수도 있고 뭐 다른 것들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사진을 올리거나 내가 내 일상을 올렸을 때 어떤 사람이 낯선 사람이 쪽지를 보내요. 그래서 사진 잘 봤어요. 친구 되고 싶어요. 친구 맺고 싶어요. 좋아요 눌러주고 뭐 하다가 대화를 신청합니다. 대화를 해서 참 이야기가 잘 맞고 즐겁고 혹은 나를 생각해 주는 것 같고 뭐 이런 것들로 이어져요. 그러다가 뭔가 이제 다른 길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잘 지내볼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사진 한 장을 툭 하고 보내줍니다. 우리 친구잖아. 내가 내 개인적인 사진 보내줬으니까 너도 나에게 좀 어떤 사진 좀 보내줘봐. 이렇게 처음에 시작하기도 합니다. 혹은 이렇게 시작하기도 해요.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게임을 되게 어려운 끝판왕까지 가려고 하면은요, 내 게임 기술만 가지고 안 되고 팀으로 하기도 해야 되고 또 아니면은 아이템인가요? 그것도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사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돈이 필요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머니 혹은 아버지 제가 게임을 하는데 아이템이 필요합니다. 용돈을 좀 주시죠. 그러면 우리 아들, 딸이 아이템이 필요하니 내가 용돈을 줘야겠구나. 자, 이걸로 아이템을 사렴. 이렇게 진행되나요? 아니죠. 그래서 아이템을 사려고 하면 또 문화상품권으로 바꿀 수도 있죠. 그럼 난 문화상품권 있는데 너 아이템 필요해? 그럼 나 이거 보내줄게 합니다. 참 친절해 보여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개인적인 얘기 걸고 너는 어느 학교 누구니?
너는 어떠니? 또 사진이 오가고 그러면 좀 친하게 지내볼래? 나 너 문화상품권 줬는데 왜 너는 나한테 잘해주지 않니? 그럼 내가 뭔가 받기만 하고 주지 않은 것 같아서 뭔가 나쁜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또 이런 나쁜 사람들이요. 물론 세상에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지만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하나 좀 먹어가듯이 내 비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어떤 나쁜 것들로 나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얼마 아니었는데요. 문화상품권이라든지 아니면 아이템이라든지 아니면은 너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친한 척 하면서라든지 이렇게 접근하기도 합니다. 엠번방 사건에서도 그런 것과 유사하게 진행이 됐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SNS를 사용할 때 저는 SNS 사용하지 마세요까지는 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너무 개인적인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올리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정말 모르겠는 사람인데 이렇게 자꾸 메시지 보내거나 이런 거 있을 때는 왜 이 사람하고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런 얘기까지 해야 돼? 이렇게 이런 부분들 조금 보시고 그 다음에 좀 느낌이 안 좋거나 뭔가 이미 좀 진척이 된 상태, 사진이 오가거나 영상이 오갔는데 더 위험한 것을 요구하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 뭐가 필요할까요? 네, 맞아요. 도움이 필요해요. 왜요? 우리 사회는 다 도우면서 사는 사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구슬리기도 해요. 나쁜 사람들. 아주 친한 친구처럼 구슬리기도 합니다. 되게 선의를 보여주면서. 그러다가 갑자기 나쁜 사람으로 돌변하기도 하죠. 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 할 때 또 뭘 하냐면요,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일단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요, 타인에게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것은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니죠. 그러면 부모님한테 너 이른다. 네가 사진 보낸 거 너희 학교 게시판에다가 올릴 거야. 혹은 너 지금 나하고 이런 관계라고 다 소문낼 거야. 이렇게 위협하거나 협박한다면 이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관계에도 자기하고 친하고 좋은 사람 생각해 보세요. 협박하고 위협하든가요? 너를 그래서 이 사회에서 살지 못하게 만들 거야 라고 얘기하나요? 부모님에게 아주 혼나게끔 너 아주 창피 줄 거야 라고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은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지금의 이 어려움을 꼭 얘기해 주세요. 자, 친구도 좋습니다. 그리고요, 부모님, 선생님,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꼭 같이 이야기하세요.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것을 여러분을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또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꼭 같이 돕고 사는 사회니까요. 만약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요, 한 가지 이제 웹툰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것은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라는 곳에서요, 했던 순간이 삶이 되지 않도록 이라는 웹툰입니다. 자, 이거는요, 여성인권진흥원이라는 것이 어느 곳이냐 하면은요, 이런 성폭력 피해, 그리고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정부의 기관입니다. 거기에서 작년에 좀 유명한 웹툰 작가님에게 웹툰을 좀 그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제가 조금 감정이입될 수 있도록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순간이 삶이 되지 않도록. 너는 성적을 그렇게 받아놓고 밥이 넘어가냐? 내가 너한테 쓴 돈이 얼마냐? 나도 돈 쓴 보람 좀 느껴보자. 응? 맨날 학원만 가면 뭐해? 학원비가 얼만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보영아, 괜찮아. 밥 먹고 얼른 학원 다녀와. 누가 키워달랬나? 이제부터 나한테 돈 안 써도 되게 해주면 될 거 아니야? 공부도 못하는 딸 없는 게 낫겠지 뭐. 뽀영이, 나 집 나옴. 크크크. 숙소 제공해주는 알바도 있다던데 뭐. 있나? 커피숍 알바, 주유소 알바, 검색. 돈이 없다고 그거래요?
건전한 아르바이트도 있잖아요. 16살 이하는 부모님 동의서를 받아야 일할 수 있다고? 알바도 부모님이랑 사이가 좋아야 할 수 있는 거야. 이씨, 띵동.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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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동. 와, 이게 다 뭐야? 여보세요? 나 미성년자라고요. 대훈 83. 용돈 필요하면 편하게 연락줘요. 재민, 오빠랑 데이트할까? 하늘바람, 아저씨가 도와줄까? 그거 발랑 까진 애들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까망참치. 날씨도 쌀쌀한데 밖에서 떨지 말고 연락해. 24시간 카페 알려줄게. 뽀용이? 카페? 진짜 그냥 카페 맞죠? 까망참치. 뭐 당연하지. 그런데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오늘 밤 커피숍에서 버틸까? 안녕 뽀용이. 오늘만 부모님 혼내주고 내일 집에 들어가는 거다.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크크. 나쁜 사람 아닌 듯. 다행. 카페? 여기가 카페 맞아요? 그럼 룸카페 몰라? 밤새려면 이런 데가 좋아. 의자도 편하고. 뭔가 이상하지만 괜찮겠지? 편하게 앉아. 편하게. 옷도 편하게. 자, 이렇게. 왜 이러세요? 편하게 돈 벌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 오, 촬영 잘 됐네. 이거 뽀용이 가족이랑 친구들한테 다 보내면 어떻게 될까? 에이, 울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안 보낼게.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은 저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성매매 청소년을 우리가 왜 도와야 하죠? 그런 거죠. 자, 여러분한테 웹툰 하나를 보여드렸어요. 정말 뽀용이는 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까요? 뽀용이가 쉽게 돈 벌려고 그런 거를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뽀용이의 잘못이기만 할까요? 아니면 뽀용이를 공부 못한다고 혼내신 부모님의 잘못일까요? 이 웹툰에서 잘못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네, 까망참치죠. 그냥 편하게 쉴 수 있게 해준다 하고 불법으로 촬영하고 그걸로 협박하는 까망참치가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움 필요하고요. 우리 사회 도와주어야 합니다. 성매매 청소년을 사회가 도와줘야 되나요? 당연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통계표 좀 몇 개 갖고 왔어요. 그거 한번 볼게요. 자, 2016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 조사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게 가장 최근 자료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처음 성매매를 경험한 나이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그랬더니요, 제일 높은 나이 보이시나요? 57.3%, 14세에서 16세였습니다. 만 나이니까요. 그러니까 중학생, 중2 정도에서부터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중2, 3, 고1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물어봤습니다. 처음 성매매를 하게 된 이유, 왜 성매매를 했어?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가장 큰 거 한번 볼까요? 35%, 잘 곳이 없어서. 자, 그 다음에 높은 것은요, 화장품, 옷 구입을 위해서. 네. 죄송해요. 그게 아니네요. 두 번째는요, 막연히 돈을 준다는 유혹에 의해서. 이게 32%였네요. 너무 비슷해서 다시 정리할게요. 잘 곳이 없어서 가장 높은 35%, 돈을 준다는 유혹에 의해서가 32%, 그 다음에 막연히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31.1, 그 다음에 화장품 옷 구입을 위해서, 그 다음에 친구의 권유 이런 것들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잘 곳이 없대요. 집에서 자면 되는데?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요? 집에서 있을 수 없는 경우들이 생긴 거죠. 그냥 뽀용이처럼 좀 간단하고 단순해 보이는 의견 다툼일 수도 있겠지만요, 실제로 가정폭력 때문에 가정에 있을 수 없어서 집을 나오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성매매를 한 청소년들과 만나서 이야기해 봤을 때 많은 수가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물어보면 이 성매매 계속 할 거야? 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직업을 갖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매매를 하게 되었나 봤더니요, 한 방식 제일 높은 게요, 아주 너무너무 높죠.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요. 그래서 스마트폰 채팅 앱, 처음 성매매를 한 방식, 가장 많이 이용한 성매매 방식. 그런데 아까 높은 것 중에 하나였던 이거 기억나세요? 잘 곳이 없어서가 1위고 2위가 돈을 준다는 유혹에 의해서 누군가가 돈을 준다고 한 거죠. 아까 까망참치처럼요. 뽀용이가 랜덤 채팅에 파니까 막 계속 막 울렸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채팅창이나 채팅 앱을 통해서 나쁜 일로 가려고 하는,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나쁜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 문제입니다. 저는 성매매에 나서는 청소년들보다 그렇게 돈을 준다고 유혹해서 계속 미성년자인지 청소년인지도 알면서 그렇게 계속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우리 이 자신, 나 자신이라는 인격체, 네,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없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돈을 주고 사고 팔 때 사람들은 매우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가정폭력도 예방되어서 청소년들이 어떤 그 폭력에 시달리지 않고 여성 및 여아에 대한 차별과 여타의 폭력 없이 여러분들이 밝게 때로는 어렵기도 하겠지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단지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국가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에요.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거든요.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국가의 어떤 의무입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요,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라면 어떤 디지털을 매개로 한 랜덤 채팅 앱이라든지 SNS라든지 등등등을 통해서 협박을 받거나 위협을 받거나 아니면 이미 어떤 어려움에 빠진 분들이 있다면은요, 국가가 도와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1366, 제가 좀 빠질게요. 잘 보이죠? 1366이라는 곳인데요, 여성 긴급 전화입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여기 보시면은요, 채팅 상담도 가능하고 게시판 상담도 가능해요. 그리고 자기 진단이라고 해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가 하고 테스트 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정폭력, 성매매, 성폭력,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등등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과 여성을 돕는 번호입니다. 그래서 국번 없이 1366 하면 24시간 동안 상담받을 수 있고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바로 연결하고 싶다면 앞에 지역번호, 여러분들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02-1366 이렇게 누르면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상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요, 오늘 저의 성매매 예방 교육을 마치려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잘 못 나오고 있고 또 좋아하고 같이 사람들하고 충분한 시간을 나누지 못해서 저도 많이 안타깝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단지 개인만이 아니라 온 사회가 노력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성매매, 성착취라는 것도 우리 개인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같이 노력하게 된다면 안타까운 일 없이 더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그 다음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